사람이 살지 않는 섬 무인도. 섬은 새들의 보금자리다. 그런데 웬일인지 새들은 땅에 내려앉지 않는다. 둥지를 잃어버린 새끼 갈매기. 뭔가 예사롭지 않다. 무인도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우리나라의 섬은 모두 3,100여 개, 그중 2,600여 개의 섬이 무인도다. 바다라는 천혜의 장벽으로부터 보호받는 무인도는 인간의 간섭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만큼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호고가 바로 무인도다. 백도, 거문도에서 동쪽으로 28km 해상에 자리 잡은 39개의 무인 군도다. 깎아지른 해안 절벽과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고 350여 종의 식물과 170여 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섬 백도. 이 무인도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01년 정부는 10년간 백도에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더 이상 백도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3년 전 여름 백도 앞바다엔 중국 화물선이 좌초됐다. 5천여 톤의 철강을 싣고 가던 배였다. 백도 앞바다는 사고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얼룩졌다. 당시 백도의 바닷속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자리돔만 남아 있었다. 백도가 자랑하던 아름다운 바닷속 풍경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선들이 버린 폐 어구들, 백도는 오염돼 가고 있었다. 사람의 접근이 금지된 지 3년째. 지금 백도의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까? 감태가 작은 숲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초가 우거진 곳은 해양 생물들의 좋은 서식처가 된다. 산란기를 맞은 자리돔들이 산호 부근에 털을 잡고 있다. 환경 변화에 민감한 돌돔물이다. 바위 부근에 살면서 해조류 그늘에서 새끼를 키우는 돌돔에게 백도는 좋은 서식처다. 특이하게 몸속에서 알을 부화시켜 새끼를 낳는 불볼락 무리도 바위 사이에 정착했다. 바위 밑을 좋아하는 뱅에도 경계심이 많은 녀석이다.
피부에서 맹독이 분비되는 거북복도 백도의 바위 틈에서 살고 있다. 바다의 꽃 산호. 3년 전 오염으로 사라졌던 산호들이 바위마다 색색으로 피어나고 있다. 사람의 간섭이 사라진 백도의 바닷속은 서서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무인도는 사람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일 년 중 절반이 해무에 쌓여 있어 안개섬이라고도 불리는 무인도. 칠발도는 조류 번식지로 섬 전체가 천연 기념물이다. 칠 년 전 등대지기들이 떠나면서 무인도가 된 섬. 파도 소리와 바람을 벗삼아 키 작은 풀꽃들이 섬을 지키고 있다. 현재 무인도인 칠발도에 등대가 생긴 것은 1905년. 그때부터 지난 96년까지 섬엔 등대지기들이 살았다. 일제시대인 1920년대 일본인 등대지기 하시모토는 불빛을 보고 날아오다 등대에 부딪혀 죽은 새들을 매일 기록했다. 당시 하시모토가 기록한 새는 75종, 모두 184마리나 된다. 지금 칠발도엔 어떤 새들이 살고 있을까?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어 포획망을 설치, 새들을 관찰했다. 텃새인 조롱이는 육지에선 사라져가는 보호종이다. 작은 새나 포유류를 잡아먹는 조롱이가 풀숲 위를 날며 먹이를 찾는다. 풀숲에서 쉬던 노랑 딱새가 조롱에게 포착됐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이렇게 건강한 생태계의 먹이 사슬은 칠발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이다. 노랑 눈썹 솔새는 나그네 새다. 동아시아나 호주 둥지에서 수만 킬로미터의 바다를 쉬지 않고 날아와 칠발도에서 쉬어가는 나그네 새들. 봄부터 가을까지 칠발도는 수많은 나그네 새들의 중요한 휴식처다. 나그네 새들은 풀씨나 애벌레 등을 먹으며 사나흘 정도 힘을 비축해 다시 북쪽의 번식지로 날아간다. 기착지에서 충분히 쉬지 못하면 번식지에서도 제대로 번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그네 새들에게 사람이 없는 무인도는 최고의 쉼터다. 환경부 지정 보호종인 여름철새 삼광조도 관찰됐다. 하루 동안 취재팀이 확인한 새는 모두 33종. 무인도 칠발도는 새들의 천국이다. 완도에서 육지와 가장 멀리 떨어진 무인도. 섬 둘레 전체가 급경사의 절벽을 이루고 있어 인위적인 간섭을 거의 받지 않은 섬이다.
가파른 해안 절벽에 뿌리를 내린 광나무, 경남과 전남 이남에서 자생하는 상록 화렵수다. 사라지도는 남해안 원시림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3m) 높이의 바위가 온통 초록으로 뒤덮여 있다. 남해안의 바위나 나무에 붙어 더부살이를 하는 콩짝의 덩굴이다. 사철 푸른 여러 해 살이 풀 콩짝의 덩굴. 채취업자들에게 순환을 당하면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남해안의 콩짝의 덩굴이 무인도 숲속 곳곳에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숲 안쪽으로 들어가자 큰 천남성 군락이 나타난다. 산골짜기나 숲속에서 자라는 큰 천남성. 그런데 이 무인도의 큰 천남성은 알려진 것보다 2배 이상 넓은 잎을 가지고 있다. 되고 있습니다. 난대림이 발달하게 되면은 난대림 속에서 그 햇빛을 못 받는 식물들이 빛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파리가 커지는 현상입니다. 육지 숲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큰 천남성 군락. 무인도의 숲에서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희귀 생태계다. 무인도에선 풀과 나무, 뭇 생명들이 아무런 간섭과 회방 없이 그들만의 낙원을 이루고 있다. 자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지역 일부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란이 양지 바른 곳에서 군락을 이루고 있다. 자란 군락 속에는 산골짜기 습지에서 드물게 자란다고 알려진 달개난초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훼손되지 않은 대규모 난초 군락은 무인도가 아니면 보기 힘든 풍경이다. 이 섬에 올라와 보니까 완전히 난초밭이군요. 특히 자란은 엄청나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란이 많이 자라게 된 것은 아마 주변 주민들로부터 피해가 거의 없고 또 방목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란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인도가 있네. 목포 유달산에. 난초섬 해두도에서 취재팀은 왕자귀 나무를 발견했다. 주로 목포 유달산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특산종 왕자귀 나무는 바다 건너 무인도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모섬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은 대도예도. 키 작은 나무 밑에 흰뺨 검둥오리 일가가 둥지를 틀었다. 제일 먼저 알을 깨고 나온 새끼가 먹이를 구하러 간 어미를 기다리고 있다. 소리는 나. 흰뺨 검둥오리 둥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해변가 자갈밭 위에서 황구렁이를 발견했다. 인가의 돌담을 좋아했던 구렁이는 본래 사람 가까이 살았다. 약용으로 알려지면서 사람 곁에서 자취를 감춘 멸종 위기종이다. 2m 남짓되는 녀석은
사람이 없는 무인도의 자갈밭에서 마음 놓고 일광욕을 즐긴 뒤 다시 숲으로 향한다. 아직 날지 못하는 어린 새와 알은 종종 구렁이에 좋은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다. 먹이를 노리던 구렁이는 취재팀에게 강한 경계심을 나타낸다. 취재팀의 카메라를 향해 경고를 한 구렁이는 황급히 어디론가 사라진다. 이 무인도 곳곳엔 작은 습지들이 발달해 있다. 대체로 물이 부족한 섬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경우다. 오염되지 않은 무인도의 웅덩이엔 건강한 습지 생태계가 살아 숨쉬고 있다. 황해꾼이 없는 무인도의 습지 주변에선 곤충들의 짝짓기가 한창이다. 식충식물이다. 습지를 좋아하는 이 식물이 섬 전체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끈끈이 귀개는 잎에 달린 긴 선모에서 소화 효소가 있는 점액을 분비해 작은 벌레들을 잡아먹고 산다. 끈끈이 귀개 밑에 살림을 차린 개미들. 호기심 많은 개미 한 마리가 끈끈이 귀개 줄기를 따라 올라간다. 소화 효소가 있는 점액이 묻자 발로 얼굴을 비비며 괴로워한다. 전남의 바닷가에서 주로 서식했던 끈끈이 귀개. 하지만 지금은 거의 볼 수 없는 희귀 식물이다. 이 끈끈이 기계가 발달되어 있는 이런 지역은 우리나라에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없는 이런 지역이라 보존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지역은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자 갯벌이 드러나고 모섬과 대도해도를 연결해주는 길이 생겼다. 그만큼 사람의 손길이 닿기 쉬운 무인도다. 사유지인 이 무인도에 선산이 있다는 주인은 섬을 가로질러 길을 낼 생각이다. 다 노령화 되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게끔. 콘크리트로 이렇게 내실게요. 아니요, 그냥 밀기만. 예, 일단 경운기만 다닐 수 있게끔 하는 예정이에요. 국내 최대의 끈끈이 귀개 군락이 있는 이 무인도의 생태계의 미래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희귀 생물의 보고 무인도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섬에 도착한 취재팀을 맞이한 것은 괭이 갈매기다. 수만 마리가 집단 서식하는 칠산도의 괭이 갈매기는 한반도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고양이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고 해서 괭이 갈매기라 불리는 녀석들. 바다에서 생활하다 이른 봄에 번식지인 칠산도로 모여든다. 칠산도 앞바다는 수심이 얕고 풍부한 어장이 형성돼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무인도엔 흔치 않은 갯벌이 있다.
종류가 다르죠. 뱃벌은 괭이갈매기들에게 풍성한 만찬을 제공한다. 괭이갈매기들은 칠산도의 밀사초 위에 둥지를 틀고 5월부터 8월까지 번식을 한다. 수컷과 암컷이 함께 25일 동안 알을 품는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40일 동안 먹이를 받아먹고 자란 후 둥지를 떠나 바다 생활에 들어가게 된다. 둥지 조사를 하는 조류 서식지 모니터링 팀. 그런데 2개 이상 알을 낳는 괭이갈매기 둥지에 알이 모자란다. 알이 하나밖에 없는 둥지.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1개짜리 알이 아직 있다는 거는 그 처음에 알을 낳은 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가져갔거나 뭐 자기가 이제 알을 다시 잃어버렸거나 해서 추가 산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개까지 산란을 하려면 아무래도 번식 시기가 안 맞으니까 1개 가지고 포란하는 놈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현재 1개 있는 거는 더 아마 추가 산란을 더 할 거예요. 알을 잃어버린 어미들은 2번씩 알을 낳아 모자란 알 개수를 채운 것이다. 늦둥이인 2번째 알이 껍질을 깨기 시작했다. (6월부터) (7월까지) 칠산도에선 둥지마다 연이어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다. 어미가 뒤늦게 추가로 알을 낳는 바람에 둥지의 형제는 터울해진다. 추가 산란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녀석은 운이 좋은 편이다. 다행히 시기가 그리 늦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다.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칠산도에 무슨 일일까? 취재팀은 카메라를 숨기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이들이 노린 것은 괭이갈매기의 알이다. 주인을 잃어버린 둥지. 칠산도의 알이 도난당하고 있다.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막장 그거 썰맞고 또 병아리도 막장 속에 있는 거 막 그거 먹기도 하고 그러면 똑같이 저랑은 똑같고. 늦었어요? 알을 흔들어 본 뒤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사람이 먹기엔 알 속의 새끼가 너무 커버렸다는 것이 이 끔찍한 죽음의 이유다. 구경 왔던 건지. 뒤늦게 카메라를 발견한 이들은 엉뚱한 변명을 했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칠산도는 허가 없이 섬에 오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괭이갈매기들에겐 천혜의 보금자리였던 무인도는 이렇게 인간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침입자가 다녀간 자리는 처참하다. 매일 2~3차례 칠산도 주변을 순찰하는 배. 사람의 침입에 시달리는 칠산도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감시인입니다. 칠산도 감시 6년째. 그동안 무수한 알도둑이 단속됐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서 알 많이 훔쳐가고 그랬어요? 예, 지키기 전에는 많이 훔쳐갔어요. 어느 정도나 훔쳐갔어요? 계란판을 해소해가지고 알 개수를 세보니까 2,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아, 언제였습니까 이게? 2년 전 같아요. 칠산도는 해안 1km 이내에는 사람의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새들의 섬이다.
그러나 새들의 터전은 위협받고 있다. 칠산도 정상 쪽으로 올라가 보았다. 섬의 정상 부근은 멸종 위기 종인 노랑부리 백로들의 서식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알둥지 하나가 전부다. 더 이상 노랑부리 백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그 자리엔 외래 식물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백로가 둥지를 틀던 누리장 나무들이 고사되고 수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키가 1m까지 자라는 수영군락에선 괭이갈매기도 날개를 펴지 못해 둥지를 틀 수 없다. 나무의 죽음으로 그만큼 괭이갈매기의 서식지도 줄어든 것이다. 수영군락 밖으로 밀려난 괭이갈매기들은 주변을 서성이며 간신히 둥지 몇 개를 만들었을 뿐이다. 무인도의 식생에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 나무 뿌리 밑으로 작은 굴들이 발견됐다. 굴 입구에서 발견된 동물의 분비물. 사람에 의해 방목된 토끼의 것이다. 그렇다면 토끼는 나무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자, 여기 지금 누리장 나무가 고사되는 것은 새의 분변과 현재 이 겨울에는 이 누리장 나무 껍질을 토끼가 갉아먹음으로 인해서 이 누리장 나무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풀이 부족한 무인도의 겨울. 토끼들에겐 한약재로도 쓰이는 누리장 나무의 껍질이 좋은 먹이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토끼들 등살에 나무는 결국 봄에 싹을 틔우지 못했다. (3년) 전 겨울, 작은 무인도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방목한 토끼를 잡기 위해서 누군가 불을 지른 것이었다. 불이 난 후 칠산도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자생식물이 미처 자리를 잡기 전에 비화식물들이 먼저 빠르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육지에서도 산불 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국 괭이갈매기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밀사초군락은 상당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다. 무인도 섬 자체가 어떤 식생이 단조롭고 토심이 토양 환경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 즉 산불이 났다 할지 어떤 그 직간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이 난 이후 나타난 또 하나의 심상치 않은 변화는 토사 유출이다. 풀과 나무가 타버리자 경사면의 흙은 작은 비에도 쉽게 유실되기 시작했다. 인간의 침입으로 칠산도 괭이갈매기들의 보금자리는 서서히 황폐화돼 가고 있다. 밀사초군락이 점점 줄어들자 괭이갈매기들은 어쩔 수 없이 맨 땅에 둥지를 튼다. 토사가 흘러내려 반쯤 묻혀버린 알들. 이곳 둥지들의 상태는 심각하다.
물이 안 빠지니까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괭이갈매기 알이 건강하게 부화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이 햇빛 받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완전 거의 있다시피 하고 너무 뜨거워서 이쪽에는 여기 이제 땅 속에 있는 부분은 아예 또 아예 전동이 없고. 전등이 없고 거의 고른 상태네. 무사히 알을 깨고 나온 새끼들에게도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급경사의 사명, 살을 헛디뎌 굴러떨어지면 치명적이다. 경사면 아래쪽엔 둥지에서 굴러떨어져 목숨을 잃은 괭이갈매기의 새끼들이 줄비하다. 잔뜩 겁을 먹은 이 녀석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다. 어미가 있는 둥지로 돌아가기 위해 안간 힘을 써보지만 날개 깃도채 돋지 않은 녀석에겐 역부족이다. 지금 칠산도의 새끼 갈매기들은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다. 토사 유출로 칠산도의 식생은 2년 전 조사에 비해 3m 이상 후퇴해 있다. 30cm 정도 흙을 파내려가자 암반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무인도는 이렇게 토양이 암반을 살짝 덮고 있는 형태다. 때문에 토사 유출이 시작되면 육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경사면의 토끼굴은 무인도의 토사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데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인간이 방목한 토끼는 지금 무인도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인기척에 민감한 토끼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해질 무렵이 돼서야 먹이를 찾아 하나둘 굴 밖으로 나온 토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집토끼들이지만 무인도에 사는 녀석들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동물이나 다름없다. 천적이 없는 무인도는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는 토끼들 세상이다. 무인도에서 태어난 듯한 어린 토끼들도 눈에 띄었다. 굴 앞에서 유난히 주위를 경계하는 토끼 한 마리. 잠시 뒤 토끼는 천천히 굴 속으로 사라졌다.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굴이다. 어미 토끼들은 출산 시기가 임박하면 이렇게 출산용, 육아용 굴을 따로 마련하는 습성이 있다. 다음 날 취재팀은 토끼굴 속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새끼들이다. 토끼는 한 배에 9마리까지 새끼를 낳는다. 임신 기간은 한 달 정도. 1년에 4번에서 많게는 8번까지 출산을 한다. 무인도에서 번식력이 뛰어난 토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야생 상태에서 자란 녀석들은
무인도 생태계의 맨 꼭대기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겉보기와 달리 대사도의 나무들은 아랫부분이 성한 나무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토끼들의 소행이다. 키가 닿는 부분은 모조리 깨끗하게 먹어치웠다. 보통 풀이나 열매를 먹지만 먹이가 부족하면 나무 껍질까지 갉아먹는다. 토끼들이 평소엔 먹지 않는 맹문동까지 어린 잎을 갉아먹었음을 알 수 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생명들이 뿌리내려온 무인도. 그 터전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무인도에서는 가파른 해안 절벽에서 염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동안 유행처럼 무인도엔 염소가 방목됐다. 하지만 야생화된 염소를 다시 잡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방치된 염소들은 토끼와 함께 무인도 파괴의 또 다른 주범이 되고 있다. 염소 목장으로 둔갑해버린 무인도. 무리지어 다니는 염소는 가파른 절벽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못 가는 곳이 없는 녀석들은 또 무서울 정도로 놀라운 식성을 가지고 있다. 염소를 발견한 무인도 한 곳을 올라가 보았다. 먹이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염소. 먹이가 부족할 때는 나무 껍질은 물론이고 뿌리까지 파먹는다. 무인도처럼 제한된 공간에서 염소가 서식할 경우 생태계 파괴는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인도 제주 문섬에 엽사들이 상륙했다. 문화재청이 일시적으로 토끼의 구제를 허가한 것이다. 문섬의 식생을 보호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어지럽혀진 무인도의 또 다른 비극이다. 그 무인도는 그 상태로 보존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우리 인간이 그 토끼나 염소 이런 동물을 집어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연적인 그런 생태계를 이 동물들이 파괴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애당초 이러한 동물들을 집어넣지 않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내판을 실은 배 한 척이 무인도를 찾았다. 지난해 환경부는 130여 개의 무인도를 특정 도서로 지정했다. 무인도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다. 전남 신안군은 특정 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에선 가축의 방목이나 낚시, 야생 동식물의 포획 등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한다는 안내판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국정 도서로 지정된 무인도. 아직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에게 무인도는 여전히 주인 없는 섬일 뿐이다. 하필 여기다 내려준 마에. 동백섬이라 불릴 만큼 동백나무가 많았던 무인도. 이 섬엔 최근에도 동백나무를 도둑맞은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뿌리만 캐가는 채취꾼들이 휩쓸고 간 무인도의 상처는 깊다. 동백나무가 뽑혀나간 자리에 길이 생길 정도로 피해는 극심하다. 고기만 낚고 가면 좋은데 보시다시피 뭐 나무도 다 파가고 동백나무 같은 거 주로 동백나무 다 파가봤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동백나무가 많이 줄었어요. 없어. 지금 이건 없는 팩이죠. 옛날에는 많이 있었죠. 만약 이대로 방치된다면 언젠간 이 섬에서 더 이상 동백나무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달기다. 누가 왜 무인도까지 찾아와 이런 것을 매달아 놓은 걸까? 누군가 매나 조롱이 같은 맹금류를 유인하려 한 것이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무인도는 또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희귀 동식물들의 삶의 터전이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구경 삼아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진 촬영을 위해서 거기다 천박치고 이거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진화 과정에서 그 고립된 이런 그 천적도 거의 없다시피 이러한 그 관계로 해서 특수한 진화를 해왔고 또 그런 그 취약성을 띠고 있습니다. 무인도서의 경우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규제하고 또 자제하지 않으면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죠. 우연히 목격한 새들의 비행. 노랑부리 백로다. 이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취재팀은 알려지지 않은 노랑부리 백로의 서식지를 최초로 발견했다. 실산도에서 자취를 감췄던 30여 마리의 노랑부리 백로들이 인근의 다른 무인도를 피난처 삼아 둥지를 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2천여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는 노랑부리 백로. 그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멸종 위기의 새. 누구의 방해도 간섭도 없는 무인도는 노랑부리 백로가 찾아낸 새로운 서식지다. 노랑부리 백로가 새롭게 털을 잡은 이 무인도에까지 사람의 손길이 닿는다면 노랑부리 백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름 없는 작은 무인도까지 쫓겨온 새. 노랑부리 백로가 이 섬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무인도는 사람이 없는 섬 무인도로 남아야 한다.